하버드 대학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그런데 이 하버드에서 매년 가장 주목받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졸업식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이 전체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특히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지는 졸업생 대표는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매체마저 크게 보도할 정도로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한국인 박진규 씨가 2025년 올해는 중국인 장일롱 씨가 졸업생 대표로서 연단에 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한 대중의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그들의 조국인 한국과 중국에서조차 말이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 박진규 씨의 하버드대 졸업생 연설을 짤막하게 전달드리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he nation's 11.3 million undocumented immigrants. My father finds work as a line cook in restaurants across New York City, and my mother finds work in beauty salons. So, if you've ever eaten at a Korean restaurant or received a mani-pedi in New York City, congratulations. Like it or not, you may have partially subsidized the education of what Fox News would call an illegal alien. My parents are actually here today. 엄마 and 아빠, thank you. 고맙고 사랑해. Don't cry. 376년 하버드 역사에서 이 자리에 오른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그해 졸업생 중 가장 뛰어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단 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영예거든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018년과 2025년 똑같은 이 무대에 두 명의 아시아 학생이 올랐어요. 2018년엔 한국의 박진규, 2025년엔 중국의 장일롱. 같은 하버드, 같은 졸업식, 같은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때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진규가 연단에 섰을 때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거든요. CNN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목격했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연설 내용보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박진규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의 모범 사례다. 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 청년이 단순히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과정 자체로 인정받았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7년 후 장일롱의 연설이 끝나고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공감을 말한다고? 특권층이 연대를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나? 저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똑같은 하버드 무대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하고 말이죠. 박진규는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시작해서 하버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거든요. 새벽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봉사활동까지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무대에서 제 재능은 부모님의 희생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울림은 정말 달랐던 거죠.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어요. 박진규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았다. 진짜 리더십이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반면 장일롱은 중국 특권층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거대한 재단의 임원이고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화제가 됐죠. 연설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네티즌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런 삶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공감을 말하는 거야? 금수저가 은수저한테 연대하자고 하는 격 아냐?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정성이었던 거예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미국 한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2018년 박진규의 연설이 왜 그토록 감동적이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진정성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하버드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한국 청년이 보여준 건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적 가치, 즉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날 박진규의 연설을 들은 한 하버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늘 나는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럼 이제 박진규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박진규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는 평범한 이민 가족이었어요. 부모님도 아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결심한 거였죠. 하지만 운명은 정말 잔혹했어요.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민 수속을 도와준다던 사람이 돈만 받고 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요. 정식 비자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박진규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말이죠. 부모님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렇게 박진규 가족은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우니까요. 학교에서도 항상 긴장해야 했고 경찰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교육받을 권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장학금 신청도 안 되고 학자금 대출도 안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박진규가 정말 대단한 게 드러났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죠. 이 학생은 뭔가 다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학, 과학은 물론이고 영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어요. 그런데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운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육상부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대회에서 입상했어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해졌죠. 더 놀라운 건 봉사활동이었어요. 자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금 활동도 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박진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욱 바빠졌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운동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서였어요. 새벽 배달, 주말 청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그런데도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선생님들은 도대체 언제 공부하는 거냐고 물어봤대요. 박진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틈날 때마다 합니다. 버스에서도 쉬는 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요. 그때 박진규에게는 특별한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DACA 제도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주는 제도였죠. 박진규는 이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격 요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까지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바로 지원했어요. DACA 승인을 받은 날을 박진규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이제 대학에도 갈 수 있고 정당하게 일할 수도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장벽은 많았습니다. DACA 수혜자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연방정부 장학금은 여전히 받을 수 없었고 학비 부담은 엄청났어요. 그래서 박진규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고 봉사 시간도 늘렸어요. 추천서를 받기 위해 선생님들과도 더 가까워졌죠. 마침내 대학 지원 시기가 왔어요. 박진규는 망설임 없이 최고의 대학들에 지원했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MIT. 누가 봐도 무모해 보였어요. 불법 체류자 출신이 감히 꿈꿀 수 있는 곳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박진규는 확신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 이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것도 장학금과 함께 말이죠. 박진규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 부모님도 같이 울었다. 정말 꿈 같았다. 이제 2025년 하버드 졸업식 연설자
장일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의 배경을 알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박진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었거든요. 장일롱은 중국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재단의 임원이었어요. 한마디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어린 시절부터 베이징 최고급 사립학교에 다녔어요. 한 학기 등록금만 해도 일반 사람들 연봉과 비슷했죠. 개인 튜터는 기본이고 각종 특별 프로그램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박진규와 비교가 안 될 수 없었어요. 박진규가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장일롱은 개인 영어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극명한 차이였죠. 고등학교는 스위스의 유명한 국제학교에 보냈습니다. 한 해 학비만 10만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거죠. 그런데 성적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상위권이긴 했지만 박진규처럼 압도적인 1등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인맥이었어요. 아버지 재단과 연결된 여러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었고 유명 인사들의 추천서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추천서 부분에서 논란이 컸어요. 장일롱이 하버드에 제출한 추천서 중 하나가 아버지 재단의 이사장이 써준 것이었거든요. 장일롱은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학생이다라고 썼지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말 개인 능력을 본 거야?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좋게 봐준 거야? 대학 입학 면접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아버지 재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의심스러웠어요. 하버드 입학 후에도 장일롱의 삶은 계속 특별했어요. 학비 걱정은 전혀 없었고 여름 방학 때는 항상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유럽 여행하며 문화 체험하거나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물론 모든 비용은 부모님이 대줬죠. 졸업을 앞두고 연설자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장일롱의 성적이나 활동이 다른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일부에서는 혹시 아버지 재단이 하버드에 기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연설 발표 전부터 중국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중국의 자랑이다라고 환호했지만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우리는 취업도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금수저가 은수저에게 힘내라고 하는 격이잖아.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박진규와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박진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배경도 인맥도 돈도 없었어요. 오직 본인의 실력과 노력, 그리고 인성만으로 하버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였죠. 반면 장일롱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최고의 교육 환경, 무한한 기회, 강력한 인맥까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연단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정성이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해본 사람, 실제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죠. 한국의 박진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금수저든 은수저든 상관없이 정말 실력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그런 가치가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한 순간이었던 거죠. 이제 두 연설의 내용을 비교해 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똑같은 하버드 무대, 똑같은 졸업식이었지만 메시지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먼저 장일롱의 연설부터 들어보죠. 2025년 5월 하버드 졸업식에서 장일롱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공감과 연대를 통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청중들도 박수를 쳤고 일부 언론에서는 포용적 리더십의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연설이 끝나고 나서 반응이 갈렸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삶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공감을 아느냐, 특권층이 일반인들한테 연대하자고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나? 금수저가 은수저한테 힘내라고 하는 격이잖아.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장일롱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배경이 메시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거죠.
특히 한 네티즌의 댓글이 인상 깊었어요. 공감이라는 건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 나누는 거 아닌가? 평생 고생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지? 반면 박진규의 연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8년 하버드 졸업식에서 박진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제 재능은 부모님의 희생에서 나왔고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첫 마디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 거잖아요. 박진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꿈조차 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고 해요. 박진규가 말하는 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현실이었거든요. 제가 하버드에 올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박진규의 연설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이 나왔어요. 제 재능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구분 등과 거친 손에서 나온 이 재능을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나오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CNN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썼죠. 오늘 우리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이다. 두 연설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했어요. 장일롱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박진규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 거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박진규의 연설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의 말과 삶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 특권층 출신이 연대를 말하는 건 아무리 아름다워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진정성은 만들어낼 수 없다. 박진규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바탕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리더십이다. 저는 이런 언론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 청년이 세계 무대에서 진정성으로 승부한 거잖아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장일롱의 연설을 들으니 박진규가 왜 그렇게 화제가 됐는지 이해가 된다. 특권층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다. 우리도 박진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한 중국 대학생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장일롱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박진규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차이를 알겠나?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짜 이야기였어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메시지 말이죠. 박진규는 바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인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마음. 그런 진정성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박진규의 연설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국인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박진규는 연설 중반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그분들의 구분 등과 거친 손이 바로 제 재능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성공한 자리에서 부모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박진규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나 봐요.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명언이 나왔어요. 제 재능은 단지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노동에서 비롯된 이 재능을 이제 저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나오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됐다고 해요. CNN 기자는 나중에 그 순간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썼죠. 박진규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같은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세요. 제가 받은 교육과 기회를 그 아이들에게도 나눠줘야 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식 효 사상이 미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박진규의 연설에서 우리는 동양의 가족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개인의 성공을 가족의 희생으로 돌리고 그 성공을 다시 공동체에 환원하려는 철학이 인상적이었다고 썼죠.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하다. 하지만 박진규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닐까라고 평가했어요.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영국 BBC는 하버드가 선택한 진짜 인재라고 보도했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박진규의 연설에서 동양적 가치에 힘을 봤다며 서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이다라고 썼어요.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모든 뉴스에서 박진규 이야기가 나왔고, 소셜미디어는 자랑스럽다는 댓글로 가득했어요. 저런 아이를 키운 부모님이 대단하다. 진짜 우리나라 교육의 힘을 보여줬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박진규 부모님의 인터뷰였어요. 아버지는 아이가 이렇게 컸는데도 우리를 잊지 않아서 고맙다. 자신만 잘 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려고 해서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진규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고맙다고 했거든요라고 하셨죠. 이 인터뷰를 본 미국 사람들도 이런 가족이 있으니까 박진규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구나. 한국의 가족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반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공식 성명을 냈어요. 박진규 학생의 연설은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줬다. 개인의 성취를 공동체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그의 철학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저는 이 모든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 효 사상, 공동체 정신이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인정받다니 말이죠. 박진규의 연설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한국적 가치가 세계에 전해진 순간이었죠. 박진규의 하버드 졸업식 연설이 끝난 후 진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연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졸업 직후 박진규는 의대 진학을 잠시 미뤘습니다. 대신 DACA 제도를 알리는 활동가로 나섰어요. 저 혼자만 성공하면 뭐 하나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야죠 라고 말했거든요. 박진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법 체류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DACA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고 대학 진학 방법도 알려줬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라고 말하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고 해요. 박진규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1년 만에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DACA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박진규가 직접 상담해준 아이들만 해도 3천 명이 넘었거든요. 저는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3천 명이면 작은 도시 하나 규모잖아요. 박진규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 많은 아이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들 중에서 UC 버클리, UCLA,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에 합격하는 사례가 속속 나온 거예요. 한 아이의 엄마는 박진규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하버드 졸업생이 보여주는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개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정말 대단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진규가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로즈 장학금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학금 중 하나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받았고 각국의 정치인과 학자들이 거쳐간 코스예요. 특히 박진규는 DACA 수혜자 중에서는 최초로 선발됐어요. 로즈 재단에서는 박진규의 학업 성취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인상적이었다고 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 청년이 세계 최고 권위의 장학금을 받다니 말이죠. 그것도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운 공로로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로즈 장학금을 받으려면 영국 옥스퍼드로 가야 하는데 DACA 신분으로는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었거든요. 박진규는 고민 끝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걸 배워서 돌아오고 싶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포드 의대에서 동시에 합격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하버드에서는 박진규 학생이 옥스퍼드에서 돌아오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고, 스탠포드에서도 특별 입학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두 개의 세계 최고 대학이 한 학생을 위해 이렇게 배려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박진규의 가치를 인정한 거죠. 언론에서는 박진규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CNN은 한 사람의 변화가 수천 명의 삶을 바꾸는 나비 효과라고 표현했어요. 박진규 자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옥스퍼드로 떠나기 전 마지막 강연에서 박진규는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려요. 더 많이 배워서 돌아와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게요라고 말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어머니는 우리 아이도 박진규처럼 자라길 바란다.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말이다라고 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박진규는 세상을 바꾸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몸소 보여준 거예요. 박진규의 연설이 끝난 후 미국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그를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단순한 졸업식 연설이 사회 현상으로 번진 거예요. CNN에서는 박진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아메리칸 드림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CNN 앵커는 박진규는 우리에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박진규를 다뤘어요. 하버드가 찾은 진짜 인재라는 헤드라인이었죠. 박진규의 리더십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에서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공감 능력을 실천하는 리더십이라니 말이죠.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면 카리스마나 결단력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박진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 정치 칼럼니스트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리더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박진규를 보니 진짜 리더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썼어요. ABC 뉴스 인터뷰에서 기자가 당신을 리더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박진규는 저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이 대답이 나오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대요. 자신을 리더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리더라는 걸 모두가 느꼈던 거죠.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영국 가디언은 미국이 찾은 새로운 희망, 독일 슈피겔은 박진규는 우리에게 이민자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해시태그 박진규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거든요. 각국의 젊은이들이 나도 박진규처럼 되고 싶다고 썼어요. 한 미국 대학생은 박진규를 보니까 부끄러워졌다. 나는 지금까지 나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라고 올렸고, 중국 학생은 장일롱과 박진규를 비교하니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알겠다. 특권이 아니라 진정성이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하버드에서도 공식 성명을 냈어요. 박진규 학생은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이상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정치계에서도 주목했어요. 조 바이든 부통령은 박진규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서 미국의 미래가 밝다고 트위터에 썼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진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사람의 진정성이 수천 명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나라 청년이 미국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인정받다니 말이죠.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박진규는 완전히 새로운 롤모델이 됐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한국에서도 박진규 열풍이 불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박진규 챌린지가 유행했고, 교육부에서도 박진규를 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했어요.
박진규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그냥 부모님께 배운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특별할 게 없어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박진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죠. 진짜 리더는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박진규가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박진규와 장일롱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후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중국 내에서는 장일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웨이보에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장일롱이 아니라 박진규 같은 사람이다. 특권층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공허하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한 중국 대학생은 나는 장일롱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진규를 존경한다. 진짜 성공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썼어요. 중국 언론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인민일보는 우리 사회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고, 중국 청년보는 박진규에게서 배우는 진정한 엘리트 정신이라는 특집을 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우리도 박진규 같은 청년들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는 건설적인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교육부 장관은 박진규 학생이 보여준 것은 한국 교육의 진짜 힘입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성 교육,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걸 증명했어요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박진규처럼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 학생은 박진규 선배를 보니까 공부만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라고 말했어요. 학부모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1등만 하면 되라고 했다면 이제는 박진규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이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늘어났대요. 대학가에서도 변화가 일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박진규 정신 실천하기 동아리들이 생겨났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돕거나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죠. 기업들도 주목했어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박진규 같은 인재를 뽑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대기업 CEO는 박진규를 보면서 우리가 찾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해외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미국의 한 교육학자는 한국은 경쟁 교육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박진규를 보니 인성 교육도 훌륭하다는 걸 알았다고 평가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박진규의 연설 하이라이트를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 부모님이 구분등으로 일하신 이유는 저 하나만 잘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교육, 우리가 가진 기회, 이 모든 것들을 혼자만 누리지 마세요. 나누면 더 커집니다. 함께하면 더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이 연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 아닐까요? 박진규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진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거라고요. 진짜 리더는 앞에 서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장일롱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박진규가 보여준 길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건 분명해요. 우리 모두가 박진규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버드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한국의 가치가 빛을 발한 순간. 그리고 그 가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